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지답변 실시하겠습니다. 김건호 축산정책과장님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산정책과장 김건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축산정책과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총 459억 4,076만 1천원으로 기정 194억 9,985만 5천원에서 264억 4,090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예산안 설명서에 이거 세부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안 설명서 415쪽 축산 냄새 저감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축산 냄새로 인한 민원 발생 사전 예방 및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축산 냄새 저감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당초 2개소에서 5개소로 3개소 증가함에 따라 증가분 사업비 7,500만 원을 증액하여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17쪽 가축 행복농장 인증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가축 행복농장 인증 5개 농가에 대하여 가축의 복지 증진과 친환경 사육을 위해 축사시설 개선, 환경관리시설, 사양관리 및 사육환경 개선, 방역시설 개선 등을 지원한 사업으로 신규 인증농가 5개소에 대한 사업비 3억 7,820만 원이 보조 내시됨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엔 419쪽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단속 사업입니다. 무허가 축사,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 사건 송치 등의 환경특별사법경찰 업무 수행을 위한 경비로서 특별사법경찰 인원이 당초 3명에서 2명으로 변경되어 사업비 24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21조 악취 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축산악취 ICT 장비를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분석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축산 악취 측정 ICT 기계장비 7개소에 대한 사업비 1억 4천만 원이 보조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23조 가축거래시장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안성축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후화된 가축 경매시장을 현대화된 시설로 개보수함으로써 축산시설에 대한 이미지 개선 및 축산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억 4,472만 8천 원이 보조 내시됨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계란 EPC센터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계란 유통구조 개선 및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계란 EPC센터 건립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67억 5천만 원이 신규로 보조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0억 원으로 국도비 보조가 67억 5천만 원, 자부담이 82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축산 ICT 융복합 확산 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축사 내부의 환경 조절 및 원격 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소요되는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 농가 12개소에 대한 사업비 17억 3,090만 원이 보조 내시됨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 사업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 및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해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2,484만 6천 원이 증액 내시됨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31조 고품질 안전축산물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무항생제 인증 및 유기농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 내시 변경됨에 따라 도비 12 조정 비율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 4분기 현재 84농가가 무항생제 인증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조 헬퍼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사육농가의 연중부유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를 위해 헬퍼 고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우 젖소농가의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회당 이용료는 한우의 경우 100두 미만의 경우 8만 원, 100두 이상은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젖소의 경우에는 차규 기준으로 1두당 5천 원의 헬표 이용요금을 부과하며 하반기 바쁜 영농철 및 사일리지 제조 시기 및 볏짚 수확기에 집중적으로 헬표를 이용하여 4천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35쪽 악성 가축 전염병 방역 사업입니다. 구제역, AI, ASF 등 특별 방역 대책 기간 운영 및 상시 방역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초 우리 시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발생 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농가 살처분 비용 및 렌더링 용역 소요 사업비 52억 3,400만 원 중 36억 6,400만 원을 11억 확보하였고 부족한 사업비 15억 7천만 원을 2021년 5월 24일 경기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여 특별조정교부금 15억 7천만 원이 금년도 7월 29일 교부됨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악성 가축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살처분을 실시하고 강제 폐기한 가축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우리시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29농가에 254만 수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하고 살처분 보상금 122억 5,604만 6천 원이 배정되어 성립전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14억 9,435만 5천 원이 추가 증액 내시되어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9조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긴급 구제역 백신 등 예방접종 추진으로 구제역 등 질병 발생 예방 및 공중보건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제역 예방 접종은 관내 공수의사 7명에게 의뢰 및 이에 따른 시술비 지급 예산으로 사업량이 당초 6만 7천 두에서 7만 3천 두로 6천 두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 3천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41조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산란계 농가에 맞춤형 컨설팅 자문단 지원을 통해 가금농가 질병 발생 최소화로 농가 피해 예방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농가당 1천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그중 600만 원이 보조이고 400만 원이 자부담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량이 당초 6농가에서 5농가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 6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43쪽 매몰지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으로 조성된 매몰지 사후관리 및 소멸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존해 시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 2억 원이 증액되어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45쪽 생계안정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농가에 대한 가축 재입식 전까지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5월 28일 국비 2,535만 1천 원이 교부됨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12 1,086만 5천 원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7조 야생조수 차단 사업입니다. 야생조수에 의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입 억제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억 4천만 원이 보조 내시됨에 따라 예산에 신규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49쪽 동물보호관리 사업입니다. 도심 속 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의 사업량이 당초 300마리에서 500마리로 200두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 3천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51조 유기동물 포획사 인건비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전담하는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로 금년 초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현안 업무 발생 및 유기동물 처리 업무량 증가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250만 원을 증액하여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3쪽 기본 경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종 회의 시 업무 효율을 높이고 탄소 중립을 위한 탄소 다이어트의 일환으로 종이 없는 회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대형 모니터를 구입하기 위한 사업비 4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5쪽 반환금입니다. 국비 보조금 반환금 내역은 2020년
학생 측마 체험 등 9개 사업으로 5억 2,446만 8천 원이며 도비 보조금 반환금 내역은 2020년 경기 한우 명품화 사업 등 354개 35개 사업에 4억 2,844만 8천 원으로 총 반환금은 9억 5,291만 6천 원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칠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형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는 것으로 하고 지답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행사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의원님.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네, 멀리 뭐 아주 멀진 않지만은 그래도 여기 우리 본서에 있다가 올 초에 이제 근리 갔는데 하여간 우리 이제 축산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죄인 이런 취급을 이제 받고 있는데 축산까지 하여간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시고 질문 한 3가지만 드릴게요. 우리 구지역 예방 백신 접종 이 시술 같은 거는 이게 이제는 우리 이제 전문가분이 이제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니까 이런 거는 이제 한 번에 그냥 본 예산을 그냥 한 번 다 세우셔.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 대충 저는 그 마리수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본 예산을 아주 다 세워서 이게 백신 접종 전 미기피 이제 하시는 이제 농가가 없도록 다 이제는 우리 이제 그 수의사분들이 이렇게 체크를 하니까 아마 그냥 처음부터 이제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제 헬파 사업도 똑같아요. 헬파 그 지원 사업도 내가 보면 계속 이제 추경에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정말로 이제 축산인들한테 굉장히 이게 이제 필요한 거고 특히 낙농인 사람들. 이 낙농이 이제 그 예민해잖아요, 소가. 네. 이제 한우도 우리도 전 그 우사에 우리가 들어가면은 소가 그래도 안정을 취했는데 딴 사람이 들어가면 소가 그냥 후다닥 튀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 낙농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바로 이제 우유가 저하가 되니까 이런 것들 좀 미리 본 예산에 아주 다 실어 주셔가지고 안정적인 그 헬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그 계란 EPC 센터라고 해가지고 이게 도시정책과에서 뭐 그 양성면 장설이 해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올라왔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거기 좀 얘기를 한번 했어요. 뭐니까 계란을 관리해가지고 가는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계란 업주가 어디냐 했더니 순천 사람이라더라고. 순천. 전라도 순천 사람이라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거가 도시정책과에서는 뭐냐면은 여기 이제 산란계 농장하고 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산란계 농장들이 이제 알 생산한 거를 글리 가서 거기서 출하를 한다는 내가 보기에는 쉽게 우리 이제 안성에 이제 산란계 농장이 꽤 이제 많이 있잖아요. 큰 것들이. 네. 예를 들어서 뭐 일죽에 무슨 골드아이도 있고 뭐 턱굴 농장도 있고 뭐 두메팜수 뭐 이렇게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은 여기에 소속을 안 할 것 같아. 자기 브랜드가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은 이제 조그만 이제 산란계인데 나는 이분이 이제는 우리 이제 안성에 와가지고 이제 계란 집화장을 해서 여기서 출하하는 게 뭐냐면 이 혹시 경기도 G마크 따가지고 이제 경기도 쪽으로 이렇게 출하를 하려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차라리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저런 게 전국에서 막 계란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렇죠. 이게 지금 그 계획서상에는 일일 계란 선별 양이 한 300만 개 예.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충청도 계란, 뭐 전라도 계란도 여기 올라와서 여기서 G마크 달고 이제 경기도 이제 계란만에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은 우리 정말로 이제 경기도에 있는 G마크 단 산란 농가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 같아서 뭐 어차피 뭐 국도비 받아서 이제 해놓은 건데 나는 그래서 한번 염려스러워서 한번 내 도시정책과도 한번 물어봤더니 거기 뭐 우리 저 산란계 농가하고 합의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맞아요, 합의가 된 게? 지금 뭐
지금 그 우리 안정전 의원님께서 그 우려하시는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예, 예. 아마 그 이제 그 계란 유통센터가 예. 여기서 이제 집화를 해서 그다음에 이제 선별, 세착, 포장, 예. 그다음에 이제 보관해서 이제 출하까지 이제 그 일일 300만 개를 처리 능력을 이제 갖추기 위해서 이제 이 시설을 신청하신 건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저희가 그 세밀하게 그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뭐 그 위생이나 네. 방역이라든가 이런 질병 관리 뭐 이런 모든 것, 그다음에 그 EPC 센터의 그 출하하는 농장에 대해서 그 우리 안성 지역의 농가가 그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또 아울러서 그 방역 관리에 네. 좀 만전을 기하도록 저희가 세밀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게 이제 우리 안성 농가뿐 아니라 경기도 산란계도 이제 다 같은, 이게 분명히 이제 G마크를 따려고 이제 노력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지금 저는 그 이제 경기도 산란계 이제 협회나 뭐 이런 데는 어떤 지금 반응을 일으키는지 모르지만, 이게 무슨 회사게 아니라 개인 거더라고. 개인이 신청을 한 거더라고요. 예, 자연 양계라고요. 개인이 신청을 했는데, 저기가 순천에 계시는 이 산란계를 크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몇 세는지 몰라도. 몇 세는지는 몰라, 이 개인이, 이분이.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그거는 네.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제가 보기에는 그 산란계를 많이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이런 그 사업을 하려고 이제 장소리에다가 이렇게 꽤 큰 거예요. 그 도시계획 심의 우리 의원들한테 예. 보고할 정도면은 엄청 큰 거구나. 이게 2동인가 몇 동이더라고, 우리 저 봤는데. 하여간 과장님 잘 해서 한번 산란계 농장들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예. 정말 잘못하다가는 우리 저 경기도 산란계 농장 또 죽을 수 있으니까 또 단가 차이가 나잖아요, 거기하고. 그러니까 잘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상순 의원님. 예, 설명서는 417쪽이고요. 가축 행복농장 지원 사업 신규로 지금 3억 7,820만 원 편성이 됐네요. 네. 이거는 지금 이제 경기도 조례에 따라서 인증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이거하고 지금 유사 사업으로 농축산식품부에서 진행하는 동물복지 인증 제도도 또 있죠. 네. 지금 그 동물복지하고 지금 행복농장하고 이게 지금 뭐 기준이나 뭐 이런 게 뭐 좀 달리 적용이 됩니까? 아니면 또 자부담이나 이런 비율이 좀 다릅니까? 이게 이제 경기도에서 그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뭐 보조 비율은 그 시비하고 도비가 50%, 자부담이 50%.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은 경기도의 인증을 받아야만 네. 이제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 그 포인트는 저 축사시설 개선이라든가, 그다음 환경 개선, 그다음에 그 방역 이런 부분에 인증받은 농가만 이제 해당이 되는 사업이죠. 네. 예. 제가 여쭤본 거는요. 예, 지금 말씀하신 건 이해를 했는데, 지금 그 농식품부에서 하는 동물복지 축산 농장 부분에 대한 인증 제도도 사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안성 지역에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곳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산란계 한 농가 있고, 있습니다. 산란계 한 곳이요. 예, 예. 그러니까 동물복지 그 인증 부분에 대한 시설 지원하고 이 경기도에서 하는 가축 행복 농장하고의 자부담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냐고요. 두 인증 제도의 성격이 좀 거의 유사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 축산정책팀장 박혜인입니다.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동물복지 인증 농가는 농식품부에서 그 인증 지침에 의해 가지고 하는 거고요. 이 경기도 행복농장은 이제 경기도에서 하는 건데요. 따로 동물복지 인증 농가에 대해서 현재 지원 사업이 있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경기도에서 하는 행복농장 지원 사업은 인증받은 농가에 한해서 그 50% 보조해가지고 지원 사업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동물복지는 그 시설 지원이 없어요? 네, 현재 지금 별도의 시설 지원 사업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 가축행복농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처음 그 신규 지정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이 농가가 지금 3년 차에 지금 인증을 받았고요. 네. 경기도에서 조례를 만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첫 사례예요, 지원 사업으로는? 지원 사업을 지금 3년 차에 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2농가, 작년에는 4농가, 올해는 이제 6농가가 인증이 됐습니다. 아, 이 예. 6농가에서 이제 한 농가가 사업을 포기해가지고 5농가만 지원 사업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업 추진 예정 중에 계속 확대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기존에 지금 지정 그 농장이 그 이미 운영 중이군요. 예, 운영 중에 이군요.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421조 악취 측정 ICT 기계 장비 지원 사업도 지금 신규로 1억 4천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거는 그러면 사실상 그 악취 저감하고는 그 실질적으로 좀 관계가 없고 사전에 어떤 악취 포집이나 뭐 이런 거를 통해 갖고 예방적 차원의 그 분석 데이터로 지금 활용될 수 있는 뭐 그런 기기인가요? 그렇죠. 이 장비를 통해서 이제 모니터링도 하고 네. 그 결과를 이제 분석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 농장의 문제점이 뭔지 네. 악취 개선을 위해서 어떤 시설 개선을 해야 되는지 이런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죠. 그러면 악취 저감을 위한 사전적 조치로 실제 그 악취 포집과 전체 관련한 그 데이터의 과정을 네. 좀 이렇게 계속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예. 이해를 해야겠군요. 예. 443쪽 지금 헬퍼 지원인데요. 지금 기정 예산보다 지금 80%가 증액이 됐어요. 네.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도 그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그 축산농가 특히 이제 한우농가나 그 젖소 사육농가가 가장 바쁜 시기가 이제 그 하절기 엔시내지하고 사일리지 제조할 시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10월 달에서 11월 달까지 볏짚 수확기 이런 시기가 이제 그 앞으로 도래하기 때문에 바쁜 영농 처리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좀 고려해서 저희가 예산을 좀 반영 요청을 한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네. 헬퍼 지원 기준이 있잖아요. 뭐 경조사가 됐든 네. 뭐가 됐든.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이게 막 축산업이 뭐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서 증액 요인도 아닌 것이고 기존의 축산 농가에서 최소한 기준 요건에 맞는 애경사가 됐든 뭐 급한 그 병에 따른 뭐 입원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사유 발생에 의해서 지금 이제 지원이 이루어지는 건데 네. 그러한 그 기준 요인을 갖고 생각을 하면은 애초에 너무 과소 지금 해갖고 본 예산에 편성이 되어진 것으로 지금 네, 판단이 되어져서요. 네. 이게 현재 지금 그 주관 단체가 어디예요? 지금 한우의 경우에는 이제 한우회가 주관이고요. 그다음에 이 낙농은 안성 낙농 헬퍼회라고 기존에 그 헬퍼가 4개소가 있었는데 이걸 이제 하나로 통합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한우회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농가가 110농가가 되고 네. 그다음에 그 안성 낙농 헬퍼회가 117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축협은요? 축협은 이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상반기에 저희가 이제 그 예산이 이제 5천만 원인데 한우회에 1,000만 원 지원하고 그다음에 안성 낙농 헬퍼회에 4천만 원을 지원했는데 지금 그 상반기에 한우회 같은 경우에 한 200건 이용을 했고 그다음에 안성 낙농 헬퍼회는 한 666건 정도 그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한우회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 한 400건 정도 늘어난다고 보고 한 600건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젖소 같은 경우에는 젖소도 한 400여 건 늘어나서 한 1000건 정도 그 이상 될 거로 저희가 수요를 예측을 해서 네. 그 예산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 뭐 1차적으로는 그 수요 조사를 하셔서 일단 본 예산에 가급적 좀 그 편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헬퍼 지원과 관련한 적잖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사실 그동안. 네. 그래서
이거 실제 집행하는 주간 단체에 대한 지도 관리 감독을 좀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애경사나 특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증빙 서류를 갖추어서 지금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박상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그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추후에 저희가 그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서 네. 뭐 이게 뭐 지금 정도의 뭐 논란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 마냥 뭐 질병이라든가 병원, 예를 들면 뭐 장기 그 어떤 사유로 인해서 외출을 하게 된다거나,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 농장에 관리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는 관련 증빙 서류를 붙여서 네. 하여튼 뭐 저희가 그 세밀하게 네. 하여튼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특성가가 여튼 민자보도 많고 보조금 집행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특히 이제 해퍼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그 관리 기준을 갖고 좀 명확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예,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449쪽 동물보호 관리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그 들고양이 중성화 관련해서도 지금 규정 4,500에서 7천만 원으로 지금 늘어났어요. 예. 규정 예산보다 지금 50% 넘게 지금 증액이 이루어진 건데 이것도 뭐 갑자기 지금 들고양들이 뭐 많이 출몰을 하나요? 지금 아시다시피 그 저희가 그 이 유기동물 관련해서 민원은 네. 하루에 뭐 기본적으로 2-3건 이상씩은 들어와요. 포획해달라. 뭐 특히 이제 아파트 단지 안성 관내, 네. 그다음에 뭐 지금 그 뭐 이 들고양이뿐만이 아니라 뭐 유기동물 관련해서 뭐 들개 뭐 이런 정도 해서 뭐 이런 민원은 하루에도 수없이 들어와요. 어떤 때는 뭐 휴일도 없이 들어올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이 길고양이 중성화는 저희가 중성화를 거세를 해서 다시 이제 그 방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실 실제적으로 그 지금 뭐 당초 대비 200마리가 늘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이상이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문제는 저희 쪽의 행정에서는 실제적으로 지금 이 중성화를 시켜서 방사를 하고, 네. 한쪽에서는 또 이 들고양이에 대해서 또 그 먹이를 주는 사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좀 그 행정하고 좀 엇박자가 나는 그런 게 있어서 지금 뭐 그 저희도 이 유기동물 보호에 그 앞으로는 좀 뭐 중성화뿐만이 아니라 이 유기동물 보호에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하여튼 뭐 저희 지역에서는 뭐 이런 그런 사례는 없지만 그 동물을 학대하거나 이런 사례가 이제 공동영이 그 방송에 이제 언론을 타고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런 민원 해소 차원고도 국민들의 또 시민들의 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이 부분의 동물 보호 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좀 확대 논의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행정상으로는 사실 개체수를 줄여야 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실제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또 보호해야 되는 정책을 또 펼쳐야 되는 이 뭔가 그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여튼. 그렇죠. 동물 보호 단체에서는 아무래도 네. 저희하고 그 약간 그 대립되는 의견이 없잖아 있죠. 다만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우리 유기동물 보호소 지금 이제 그 위탁해서 전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실제 이렇게 입양률로 연결되어지는 퍼센테이지가 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뭐 저희가 그 포획해서 저희가 이제 그 유기동물 보호에서 이제 치료도 하고 질병이 있는 개체에 대해서는 질병 치료도 하고 해서 이제 분양을 하게 되는데, 분양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14일간 고시를 하게 돼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면은 그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 20-30%?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안락사 네.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저는 지금 이제 그 애완견이나 여튼 이제 뭐 고양이 여튼 집에서 여튼 키우시는 분들이 점점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위탁기관에 대한 그 관리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인 분양률이 좀 늘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셔서 단순 고시에 좀 머무르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시면 이 돈 들여서 여튼 그 강아지나 고양이 들여오는 것보다는 실제 이렇게 그 입양 케이스가 좀 더 늘어나는 것이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도 훨씬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좀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어 447조 야생조수 차단 사업인데요. 이게 정확히 뭡니까? 잘 이해가 안 가네요. 뭐, 이게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가 이제 그 하천이 이제 안성천하고 이제 청비천이 두 네. 개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레이저 빛 있잖아요. 레이저 빛. 네. 레이저 빛을 쏘여서 이제 야생 조수를 이제 날려보내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사업을 충남 천안시에서 했어요. 이게 실증 사업을 네.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철새 도래지에 대해서 이제 레이저 장치를 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건데 이제 이동을 시키는 거죠. 이동을. 그러니까 뭐 안성천에 있는 철새를 이제 날려보내는 거죠. 다른 지역으로. 그래서 그 천안시에서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거를 이제 도에서 이제 시범 사업으로 이제 동절기 아무래도 이제 AI 유입 시기가 이제 도래했기 때문에 네. 이제 지금 이 사업을 전개코지 하는 거죠. 그럼 과거 AI가 발생했던 이력이 있는 뭐 천이 됐건, 네. 아니면 그 농장 그 밀집 지역이 됐던 그런 그 위험 주기에 기본적으로 어떤 그렇죠. 설치해서 예. 진행을 저희가 이제 하게 안성천 되나요? 지류 일부하고 그다음에 청비천 지역에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마냥 그 육기나 이런 그 가금류가 있는 네. 농장 인근 네. 하천변에 네. 그다음에 또 이 철새가 이제 앉는 지역이 있잖아요. 네. 그런 지역에 이제 저희가 이제 설치를 하려고 해요. 예, 여튼 뭐 안성에서는 처음으로 여튼 시도되어지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일단 들기로는 여튼 이게 어느 정도의 그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좀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약간 조금 의구심이 드네요. 자, 하여튼 뭐 저희도 이거를 뭐 저희 지역에 설치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네, 저희도 한번 해보고 예, 뭐 이게 뭐 공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한번 도에서 또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해보고 이게 뭐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또 네, 저희가 개선 방안을 찾아야 되고 네. 예, 여튼 첫 사업이니까 뭐 어떤 실증적인 데이터를 좀 이렇게 축적할 수 있으면 네. 한번 전체적으로 그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한번 좀 면밀하게 살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뭐 철새에 의한 바이러스를 네, 이제 차단하기 위한 그 바이러스도 차단하고 농장 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사업이니까 저희가 네, 하여튼 네.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천 의원님.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같이 연계해서 좀 설명 좀 드릴게요. 447페이지입니다. 신규로 들어와서 얘기 좀 드리는데 지금 우리 오리 철새는 유조수로 잡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까, 법으로? 지금 글쎄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판단을 안 해봤는데 네. 지금 철새라는 게 사실 이동했다가 예를 들면 송미천 의원님 말씀하신 게 이제 철새라는 게 총소리가 나면은 날라갔다가 다시 또 기소 본능에서 그 자리에 또 와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
저희도 뭐 실제적으로 시행은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제가 다른 분한테 들었는데 예, 다른 지자체에서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 근데 왜 안성에서 이런 바이러스를 옮기는 개체수를 잡으려면 지금 레이저빔을 하는 것도 아까 지금처럼 얘기하면 어느 순간이 되면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체를 차단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서 지적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검토를 해볼 만한데 이 철새라는 게 사람이 있는 곳에 있어서 이 총을 쏘면 좀 위험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근데 안성은 이 다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같이 겹쳐지는데 아까 고양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지금 고양이 개체수가 엄청 많이 늘어나서 저도 시골에 사는데 개체수가 한 몇 년 만에 그냥 뭐 집에 그냥 가면은 그냥 서너 마리는 그냥 피하지도 않은데 사람들요. 그만큼 양이 많아졌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천랜드 에 가면은 거기 이제 새끼들 너무 많이 가족끼리 이제 같이 다니더라고 보니까요. 그런 것들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데 이게 환경보호 단체에서 또 어디 단체에서 또 이런 문제가 또 많이 얘기되면 또 많은 또 지적이나 그런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예. 이게 아무래도 이제 뭐 우리 지역만의 문제도 아니고 이제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저희도 그 이부 아까도 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기동물 부분에 대해서 동물 보호에 관해서는 좀 앞으로도 수요가 좀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장해서 사업을 좀 전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건호 축산정책관장의 공조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